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생꿈이 송경입니다. 지금은 새벽 1시 20분이고요. 자기 전에 영상을 하나 찍고 자려고 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음, 제가 어제 오늘 콜드콜 미팅을 하면서 조금은 다른 날에 미팅을 나갔을 때 그 마음과 어제 오늘의 저의 마음이 조금 저 스스로가 좀 답답함을 느껴서 오늘 이제 또 아이스크림 대표님과 1대1 코칭을 하면서 결국엔 기본적인 것을 해야 하는 거다 라는 걸 또 한번 확인을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이 기본적인 거를 해야 됨을 알면서도 또 뭐는 없을까? 또 다른 뭐 더 좋은 방법, 더 빠른 길 이런 것들을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화면을 켜고 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표현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국 사람인데도 이 한국말을 잘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워본 적이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점점점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상상력과 창의력인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는. 그러니까 뭐 7080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대 때에는 당연히 다 그때는 다 이제 정답만을 외웠던 그런 또 시대이기도 했었고 달달달달 암기를 해야 됐었고 어떤 그런 뭔가를 좀 정말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어떤 그런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이제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지금 48이 돼서 이제 이런 영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사실 뭐 모든 보험 설계사가 이렇게 영업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알선 대표님이 방향성으로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 보험을 팔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다른 분들이 들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보험 설계사가 보험을 팔아야지 왜 보험을 팔지 말라고 하냐. 사실 이게 되게 통합적인 거예요. 통합적이고 되게 넓게 통합적인 것들을 연결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거를 참 되게 맛깔나게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저도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려고 하는 게 저 스스로도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더 좋아지겠죠. 지금은 이 단어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지끈한 이 경험 또한 뭐 나중에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잘 다듬어진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저 스스로도 지금 그런 것들을 경험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 연습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모르는 자영업
사장님들 뭐 초면에 이제 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번, 3번 보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지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처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사장님들의 주목을 끌면서 조금은 지루하지 않게 그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답답함이 어제 오늘은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맨날 똑같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들, 질문들을 한다면 그 또한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지루한 시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좋은 질문을 해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한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제 답을 주셨어요. 뭐냐, 이렇게 저의 생각을 유튜브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길게 찍어서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쥐어짜서 이거를 어떻게든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분명히 그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미숙하고 또 좋아지려고 잘 하려고 저도 지금 이제 도입부에 어떻게 보면 있는 그 스텝이라, 상황이라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을 알아가는 과정이 지금 저한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정일정 사장님 이제 콜드콜 미팅으로 2번째 방문을 했어요. 근데 처음 뵀을 때, 그러니까 왜 사람이,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처음에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외형만, 겉모습, 외모, 뭐 인상 이런 것들을 보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조금 쎄한 느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추적을 했더라고요. 뒷조사까진 그렇고, 제가 이제 콜드콜이라는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제 미팅 약속을 잡았거든요. 근데 좀 저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없다 보니 이제 조금 뭐지? 이 사람 뭐야?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험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궁금해서 알아볼 수는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조금 놀랬던 거예요. 처음 미팅이었는데, 뭐 보험하는 사람이던데요? 뭐 카톡 보니까 딱 그 말을 듣고, 저로서는 약간, 되게 그 상황을 좀 되게 뭐 쿨하게 넘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성격상. 그래서 약간 좀 뭐지? 조금 무서운 느낌도 없잖아 있었고, 그렇게 첫 미팅을 마쳤어요. 되게 좀 딱딱한 분위기 속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조금 느낌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2번째 어제 가서는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되게 선을 확 긋는다? 철벽을 친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장님은 저를 왜 이렇게 자꾸 철벽을 치시고 저를 자꾸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시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게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이 사람과 말을 하고 싶은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더 말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능글능글 맞지 않다가, 왜 그런 보험을 아주 상당히 오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그런 분들을 경험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능글능글한 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성격상 능글능글한 성격도 아니고, 사장님 저는 MBTI 중에서도 I다. I인데 저 스스로 저는 지금 저한테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용기 있게 방문하고 이렇게 뭔가를 대화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용기고 도전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맞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제가 뭐 지금 이런 현장 경험을 통해서 사실 아무리 이론상으로 안들 사실 현장에서 겪어보지 못하면 내가 이 현장에서의 그 긴장감과 이 상황 대응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론보다는 현장에 와서 이렇게 부딪히고 깨지고 겪어서 아는 것이 진짜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저는 이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저랑 더 이상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냥 뭐 그 시간을 어떻게든 이렇게 조용한 정적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게 되게 좀 뭔가 싫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옷가게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옷가게는 그 아직 콜드콜 명단에 아직 제가 어 목록을 아직 안 만들어서 이제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죠. 근데 옆에 옷가게 있으니까 거기 집에 한번 가보라고, 이제 저하고 대화가 통할 거라고, 좀 나는 그러니까 당신하고 대화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잘 통하지 않을 텐데, 그 옆에 사람은 그 옆에 그 형님은 당신하고 얘기가 잘 뭐 통할 거다, 잘 들어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되게 좀 뭐 기브 앤 테이크 뭐 이런 것도 얘기하시고,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저분이 그 기브 앤 테이크를 제대로 알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것 또한 제가 그 현장에서 말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아직은 저도 이제 초보이다 보니까 집에 와서 이불킥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골똘히 생각을 해요. 미팅을 갔다 와서 이런 막힘이 있었을 때, 아니면 좀 기분이 나빴을 때,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말을 좀 이렇게 좀 세게 해볼 걸, 이렇게 좀 해볼 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집에 와서 이제 이불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저 사람 입장에서는 대체 뭐가 기브 앤 테이크지? 뭐 지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어떤 개인 파워 이런 것들이 아직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저한테 4천만 원 이상의 이제 교육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내세웠죠. 왜냐하면 주위에 그런 사람이 1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4천만 원 얘기를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얼굴에 화색이 도시는 거예요. 그 4천만 원 저한테 주시려고요? 이러는 거여서 무슨 소리시냐고. 제가 왜 사장님한테 4천만 원을 드리냐고. 제 교육비에 투자한 거라고. 그러면서 돈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너무 좋죠. 난 또 지금 당장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돈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서야 드는 생각이,
그때 내가 조금 돌직구로 뾰족하게 좀 감정을 건드리는 내가 그러니까 건드리는 질문을 좀 할 수 있었는데라는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렇게 못했을까? 그러니까 건드리는 질문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내 안에서 이제 거절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반응이 어떠지라는 어떤 제압, 저 스스로부터의 그런 거절이 있기 때문에 감히 건드리는 질문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 드는 생각이 이런 질문을 또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질문을 못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분과 이제 연결고리를 별로 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그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할 정도로 뭔가를 저한테 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 하고 있으셨어요? 했더니 사색을 즐기고 있으셨대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아는 사색이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정육점 안에서 어떤 사색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사색을 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틱톡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틱톡을 보고 있고 뭐 비는 시간에 주로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틱톡을 본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든지.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기브앤테이크를 정말 알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아이스강 대표님의 추천 도서에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냥 기분을 주는 거고 테이커는 그냥 가져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매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말하는 그 기브앤테이크는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알고 나한테 그 기브앤테이크를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는 기브앤테이크가 내가 정육점을 하니까 너가 여기 와서 고기를 좀 사가든지 뭐 뭔가를 좀 내가 좀 얻을 수 있는 뭔가를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이왕이면 저의 뭐 작은 다만 작은 한 건의 거래라도 있은 후에 저는 그분을 뭐 이제 어떤 저도 그분의 가게에서 뭐를 산다든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왜냐하면 한 번은 제가 콜드콜 미팅을 갔는데 그분이 정말 개새끼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늘 무슨 말을 하면 눈을 잘 못 그러니까 안 줘요. 눈을 안 주세요. 미용실 사장님 50대 한 중반쯤 되셨는데 눈을 안 주세요. 무슨 말을 하면 의자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팔짱 그냥 다리 꼬고 핸드폰을 뭐 이렇게 보면서 계속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아이 컨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몇 번 이제 근데 때마침 그때 제가 이제 머리가 길어서 커트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커트를 했을 때는 왜냐면 자기 손님이 된 거니까 갑자기 역전이 된 거잖아요, 상황이. 그때는 또 저한테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까지 좀 친절하게 좀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갈 때에는 또 다시 원점으로 또 다시 이제 핸드폰만 보고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 상황에서 저런 사람은 나의 고객이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표님께서 그 자격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격 조건이 뭐야? 라고 아마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받는 거죠, 고객도. 왜냐면 어떤 고객들을 잘 만나야 내가 정말 골로 가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지 그런 것들이 여부가
내 고객 한 명으로 인해서 그렇게 또 판가름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뭐 자격 조건을 막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뭐 손님들, 그러니까 저희 고객님들을 이렇게 컨택을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그런 과정에서 자격 조건들을 조금씩 그냥 어떻게 보면 맛배기로 실험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 아무리 똑같은 눈, 코, 입 달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왜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그런 태도를 다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음. 저 사람이,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이렇게 오는 영업사원한테 그런, 그러니까 물론 싫을 수 있어요. 잡상인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물론 그렇게 태도가 피곤할 때 찾아오면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찾아오면은,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찾아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그냥 뭐 아싸리 그냥 솔직하게 은큼하게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서 그냥 딱 깔끔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너는 또 왔니? 똥 씹은 표정하고 있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러면 저 사람이 고객님한테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사람을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참, 저 나이를 먹을 만큼 고생을 참 그 일에 있어서는, 맥스도 치고 참 커리어도 탄탄하게 올라왔을 텐데, 왜 사는 게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표정이 조금 더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직이잖아요. 어쨌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최소한의 이제 태도라는 게 있을 거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왔지만 내가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그리고 세상은,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은 정말 정말 좁아요. 생각과는 다르게 어떻게 연결이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런 것들을 그냥 생각 안 하고 너는 그냥 나한테 물건 팔아온 사람으로만 그냥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뭐 태도를 보이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 나이 먹도록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지? 왜 그러면 다른 고객님들이 왔을 때, 자기 고객님들이 왔을 때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서비스를 어떻게 해줄까? 정말 어떨 때는 진짜 사람을 정말 아무리 정말 이렇게 아지마틱이 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최소한의 그래도 내가 고객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태도, 뭐 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뭐 진짜 막 이렇게 뭐 명품을 휘둘러서 정말 삐까뻔쩍하게 해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공간으로 온 나의 서비스를 받으러 온 고객님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들의 태도가 참 안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좀 발견할 때가 몇 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웃지도 않고, 물론 뭐 저라서 웃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등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얻어가는 것도 있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이제 그런 성향들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는 저는 어제하고 특히 오늘은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어떻게 이분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 상황을 잘 리드를 해야 될까라는 거에 조금 마음이 좀 답답했었는데, 결론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고 저의 생각과 이런 저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지했던 것들을 표현을 잘 하는 연습을 하면 그것이 현장에서 또 분명히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을 좀 이렇게 길게, 오늘 20분이 넘겼는데요. 제 최대 시간인 것 같아요. 항상 20분 안쪽으로 찍었어요. 최대.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쥐어짠 거죠. 근데 이 언어로서의 표현이 조금 더 매끄러워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제 생각이 잘 정리가 되려면 앞으로 조금 더 계속해서 반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주목을 끄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는데, 결론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거, 잘 표현하는 거, 이것이 계속 반복을 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제가 다른 방법은 뭐 없나, 참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지 않았나 라는 거에 좀 창피함을 좀 저 스스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냐면 뭐 저한테도 지금 당장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와, 이거를 잘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내가 얻어갈 수 있겠다라는 건 직감으로 제가 느끼는 건 있어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즉흥적으로 이렇게 지금 집에 와서 이불 캘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바로바로 나오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간을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결국은 대표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해킹. 인간은 시스템으로 봐라. 이것도 아마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근데 결국은 그 말씀을 하신 건 대표님이 여러 사람들을 많이 겪으시면서 축적된 데이터, 인간은 다 이러이러한 것이 다 똑같구나,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똥멍충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인간이란 시스템은 다 나약하고 행동하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누구나 다 똑같은 시스템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거의 이제 30분이 다 되어 가네요. 제 유튜브 역사상 가장 길게 오늘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